198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가 무려 2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89년에 이 2만여 명의 어린이 중에 상당수가 또 완치됐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그 의학 기술이 이미 이제 예전부터 많이 발달해 왔다. 그 가운데 3분의 1인 7천여 명이 지금 일하고 계신 이사장님의 그 병원에서 수술했다는 통계 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네. 그 역사를 지켜보신 거 아니에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심장 수술 결국은 어떤 병원에 환자가 많고 수술 많이 하게 되냐 하면 성공률이 좋은 그렇겠죠. 병원에서 수술 많이 하게 되는 예. 거고요. 거기서 이제 수술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피치 못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잃은 환자의 심장을 저희가 부모님들께 사정을 해서 부검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 의료진들끼리 굉장히 열심히 상호 토론하고 협진하는 분위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수술 성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이 의뢰되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환자를 잃었을 때 뭐 치료법이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 혹은 뭐 보호자에게 이제 기증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것 네. 같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검을 하는 케이스는 이제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네.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기 위해서 부검을 하지. 네. 우리가 그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혹시 우리가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더 나은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놓친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은 뭐 그 부검을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 네.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 의료진들이 진짜 뺨 맞을 각오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셨고 그 진정성이 통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았던 부검 심장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아주 소중한 교육 자료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선천성 심장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부검 심장들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 어린 아이들도 그 심장병을 무료로 치료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런 만큼 보람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대학병원에 계실 때 어떤 사업가 한 분이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고 꽤 심한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빠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좀 머뭇거리시고 수술 결정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세종병원이 이제 설립되고 뉴스에 저희 회장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분이 다시 딸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아이도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미 그때는 수술 시기를 놓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년도 채 못 다니는 시기에 그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 딸 같은 아이가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그 수술비로 준비하셨던 돈을 회장님께 기부를 하셨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는 뭐 동남아나 뭐 몽고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수술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수술 시기를 놓치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은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 연변에 계신 우리 동포들 아이들 2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수술해줬고 그게 1989년에 수술했고 한 20여 년 지난 후에 저희 병원에 산부인과에 산모가 한 사람 찾아왔는데 네. 그 산모가 자기가 세종병원에서 수술받은 첫 번째 심장병 환자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아이를 꼭 세종병원에서 내가 생명을 선물 받은 이 병원에서 내 아이도 출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케이스를 보면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 수술 또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들 돕는 그런 사업들이
의미를 발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고 또 더 의미를 새기게 됐습니다.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 그 어린 시절의 그 사촌 형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계속 그 무기력했던 그 사촌 형님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몇 달 네. 지나고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게 저도 이제 철없던 나이니까 그럼 형이 이제 축구 같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당연히 할 수 있지 뭐 여기서 너무 활기차게 얘기했던 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만큼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까. 네, 네. 근데 제 기억에는 그 형님이 했던 게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개원 5개월 만에 그 민간병원으로 최초로 성공해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혹시 그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네. 이후에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뭐 이제 5개월 만에 수술을 했다는 게 그 5개월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하면 그 첫 번째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와. 처음에는 이제 심장 수술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도상으로 자, 환자가 여기 왔다. 그 검사는 뭐 하고 그러면 이 환자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예. 도상 훈련을 한 1개월쯤 하면서 각 검사실이나 뭐 치료 시설, 뭐 중환자실 이런 곳에 필요한 이제 장비들을 하나씩 갖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는 아니지만 마네킹을 눕히고 옮기면서 옮기는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뭐 여러 가지 모니터들을 붙인데 이런 것들을 쉽게 분리하고 환자를 옮길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의 훈련, 모의 수술을 거의 뭐 하고. 뮤지컬 한 편을 무대에 올리듯이 그렇게 네, 그보다 더 힘든 촘촘한 과정이었던 것 준비를 같아요. 하셨군요. 그건 잘못하면 환자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동물로 심장 수술을 실제로 해보면서 이제 모든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기 동안 세종병원 직원들이 같이 가졌던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좋은 결과를 그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 병원으로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뭐 연구와 치료법 개발을 해 오셨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 발전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현재 한국 심장 수술의 권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기구도 없었고 판막도 없었고 이래서 이제 환자 한 사람을 수술하고 나서 그 환자가 혹시나 잘못되면 그 환자한테 썼던 판막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다음 환자한테 써야 될 정도 그렇게 열악했던 시절이 1960년대, 70년대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회에서 우리나라 흉부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성과, 연구 업적들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학회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배우고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 치료의 수준은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